한인 퀸즈 단체들이 퀸즈 플러싱을 시작으로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증오범죄 방지 구역 활동을 전개합니다. 백신을 미접종한 뉴욕시 교사들이 교육부로부터 최종 해고 통지를 받아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뉴저지주에서는 새로운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실시됩니다. 시험의 합격 기준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뉴욕시 하수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대량 발견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 회장 선거 관련 논란에 대해 오대석 현 회장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브루클린에서 60대 한인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흑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의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도 함께 올라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가 2배 이상 늘어나 팬데믹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의료계에 힘을 보태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에서 아시안 겨냥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단체들이 퀸즈 한인 밀접 지역인 플러싱을 시작으로 아시안 증오 범죄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 증오 범죄 방지 구역 활동을 전개합니다. 전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오범죄 방지 구역 프로젝트는 한인단체가 플러싱 일대 업소들을 방문해 증오범죄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등이 담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들 단체가 각 업소 입구에 포스터를 부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신고하는 방법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알리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권센터와 플러싱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뉴욕 한인 네일살롱협회, 뉴욕 한인 봉사센터, 퀸즈 YWCA, 뉴욕 가정상담소, 유니언 스트리트 소상공인협회 등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주최 측은 오는 5월까지 포스터 부착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포스터와 함께 각 업소에는 증오범죄 목격 시 신고기관인 뉴욕시 인권국과 퀸즈 검찰청 등의 연락처와 함께 증오범죄 피해자들의 해당 지역 지원기관을 담은 웹사이트, 신고자의 신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도 배부됩니다. 포스터와 전단지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벵거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이제 중오범죄를 목격했을 때 어떤 기관으로 연락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담고 있어서 결국 이런 포스터나 전단이 이 지역의 중오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그리고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는 129건으로 전년 28건에 비해 361%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브루클린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델리업소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한인들의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교육부가 교사들의 종교적 백신 면제 제한을 거부하므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뉴욕시의 교사들이 최종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이들은 다음 주까지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교육부가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교사들이 의료 및 종교적 이유로 백신 면제를 신청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들에게 당신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무급 휴가 연장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시 교육부에서의 고용은 2022년 2월 11일자로 종료된다는 교육부 공식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뉴욕시의 교사들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실직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얼마나 많은 면제가 신청되거나 승인되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숫자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 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교육청 직원들에게 백신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교사들은 건강보험도 잃게 될 것임을 상기시키고 신분증 및 기타 기관 자료를 반납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근로자를 위한 백신 의무화를 지지했으며 시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유사한 요구사항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 세라 카사노바스는 뉴욕시는 계속해서 예방접종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는 교육부 직원의 98%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고 학교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라는 요청에 응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3월 새롭게 실시되는 뉴저지주 고등학교 졸업시험의 합격 기준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뉴저지주 고등학교 졸업시험 합격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일 열린 뉴저지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10명의 교육위원들은 찬성 7표, 반대 3표의 표결을 통해 졸업시험 합격 점수를 교육국이 제시한 총점 725점보다 높은 총점 750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초의 725점을 제안했던 교육국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지나치게 높은 점수라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뉴저지 교육협회는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을 감안했을 때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 교육국과 교육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적합한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격선을 너무 낮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교육국은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해도 일정 기준 이상의 SAT나 ACT 점수 또는 포트폴리오 제출과 같은 대체 학력 인증 등을 통해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코비드-19 사태로 지난 2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현재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만든 고교 졸업 실력 측정 시험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졸업시험은 오는 3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치러집니다. 만약 올봄 처음으로 실시되는 새 고교 졸업시험에서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높은 합격선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시 하수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대량 발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3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 하수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변이들은 국제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돌연변이 패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퀸스 칼리지와 텍사스 A&M 대학, 미주리대 연구진은 2020년 6월부터 뉴욕시 14개 폐수처리 공장에서 폐수를 채취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적 및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들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변이는 뉴욕 내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서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종류라고 보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미주리대 바이러스 학자 마크 존슨도 미스테리 변이라는 것 외에 완벽한 설명은 아직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도적으로 피했거나 유전자 시퀀싱으로는 검출되지 않는 확진자의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연구진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동물에서 나온 바이러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물 종류 추적을 위해 해당 하수에서 유전체 물질을 분석했으며 개와 고양이에서 나온 소량의 RNA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 동식물 검역소와 합동으로 쥐의 피와 배설물 표본에서 바이러스 징후를 포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미생물학자 모니타 트루히오는 이번에 하수에서 검출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사람에게서는 발견된 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출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회장 선거와 관련해 갈등과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의 오대석 현 회장 대행이 마침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월 26일 실시되는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과 의혹이 증폭되면서 제대로 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대석 현 회장이 최근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오 회장은 출마 예정자로 알려졌던 정영민 전 팰리세이드 파크 상공회의소 회장이 며칠 전 대다수 펠팍 동포들이 참여하고 있는 SNS에 그간의 논란과 의혹을 종합한 질문을 던진 것과 관련 3일 오전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오 회장은 모든 것은 현 정관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2월 26일 선거 실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회장 측은 지난 17일 펠팍 모처에 있었던 모임을 이사회를 겸한 임시총회로 간주하면서 이 총회에서 정관 문제며 선관위 구성 등 모든 것이 결정됐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관 개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 회장은 변칙 간선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정관대로 이사를 선임했고 모든 활동이 축소된 것은 코비드-19 팬데믹 아래 활동이 제한되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사 선임과 정회원 늘리기가 가능하지 않았다면서 정관 말고 어느 기준으로 선거를 하냐고 반문하면서 원유봉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것과 공탁금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위원장은 한인회가 영문으로 다른 명칭이라면 자신과 상관이 없다 하며 사퇴하셨습니다. 선관위원으로 관여했던 김강수 이사가 새 위원장에 추대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한인회를 이끌어간다면 선교 비용은 간결하게 하고 남은 금액을 한인회 발전 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또한 한인회를 위해 헌신과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가 진정성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절차를 하겠습니다. 한편 오 회장 측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은 회장이 이사진 전원을 선임한 후 그들이 다시 회장을 뽑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전임 한용식 회장 때 간선제로 다시 정한 이유는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이사진을 50명 정도로 확대할 의도였는데 지금은 오 회장 부부를 합쳐 13명의 이사진이 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오 회장이 주장하는 정관대로 하는 것이냐고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특히 정영민 씨는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거액의 공탁금을 내고 선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오랜만에 경선에 따른 참여 열기를 기대했던 관심 있는 펠팍 동포들은 어차피 이번 선거가 단독 후보 간선의 형태로 치러질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며 일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는 중론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달 브루클린에서 델리옵스로 운영하는 60대 한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흑인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범인은 중범죄 혐의를 받고 브루클린 검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7시경 66세 한인 노인 이기태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무차별 구타를 가해 이 씨를 병원에 입원케 한 흑인 남성이 어젯밤 사건 관할 지역인 경찰서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중범죄 혐의로 구금됐으며 브루클린 검찰청으로의 이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흑인 남성은 공짜로 물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카운터에 놓인 물건들을 모두 바닥으로 집어던졌고 난동을 말리려던 이 씨는 이 남성으로부터 다짜고짜 여러 차례 주먹 공격과 함께 적대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용의자가 힘없이 쓰러진 이 씨를 몸으로 누르고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된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도 일제히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한 결과 용의자는 시위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이제 수고한 경찰서와 그리고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아시안 유권자 연맹, 경찰 자문회, 브루클린 한인회 등 또 한미 연합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시의원 또 시장실 또 커뮤니티 보드 14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규탄한 결과로 바로 그 다음 날에 검거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아시안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곧 체포되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질 때 아시안들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갑작스런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 씨는 머리와 왼쪽 귀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집가 상승으로 재산세도 최고 3배가량 올라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압이나 콘도의 경우 지난 2002년에 비해 올해 재산세가 최대 3배나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브라운스톤 주택의 경우 클래스 1으로 분류돼 재산세 인상률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값이 싼 코압이나 콘도 거주자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 제한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하는 콘도와 코압은 클래스 2로 분류돼 과세 제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에 있는 고급 주택 브라운스톤 하우스의 재산세율은 0.002%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태튼 아일랜드 코앞의 경우 재산세율이 4.5%에 달합니다. 즉, 값이 싼 코앞 소유주가 브라운스톤 하우스 소유주보다 2,000배 이상 재산세 부담률이 큰 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재산세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앞과 같은 클래스2의 소유주들 역시 클래스1 주거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인상 상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유층보다 더 감세를 받아야 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퀸즈 큐가든 힐스 콘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팬데믹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운 상황에 세금이 계속 늘어 집을 팔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는 전국 재산세율이 전국 상위 10위권 내에 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주는 2.49%인 뉴저지주입니다. 뉴욕의 재산세율은 1.72%로 전국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주택 중간 가격 재산세는 $5,407로 전국 4위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2 회계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 고려가 2배 이상 늘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의료계 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2021-2022 회계연도에 취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수가 예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사용되지 않은 가족 영주권 미사용분이 취업 영주권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입니다. 2020-2021 회계연도의 경우 사용되지 못한 가족 영주권 15만 개와 취업 영주권 8만 개가 만료됐습니다. 이 중 미사용 가족 영주권이 취업 영주권 쿼타로 전환되면서 이번 회계연도 취업 영주권 수가 연간 배정되는 14만 개의 2배가 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구인난에 시달린 대표적인 직종이 의료계로 맨하탄 마운트 사이나이, 모닝사이드, 웨스트병원의 간호사는 2020년 2월 4,654명에서 현재 4,483명으로 감소하는 등 팬데믹 이후 각 병원별 간호사 수가 줄어 적정수에서 크게 미달 상태입니다. 이민서비스국 측은 의료 종사자 등 필수 업종에 대해서 취업 허가 갱신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무부도 해외 공간에 팬데믹 대응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료 부문 외에도 미국 내 인력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IT 등 기술 산업 분야 기업들도 이 같은 취업 영주권 확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350만 가정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컨 에디슨사가 전기료와 가스 요금을 각각 11.2%, 18.2%까지 인상하는 계획안을 뉴욕주 공공서비스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컨 에디슨사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입 12억 달러로 전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5억 달러는 가스 공급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요금 인상안을 승인 또는 거절,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와 가스 요금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매달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 1월 135.7을 기록해 아랍의 봄 사태로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했던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콩이나 야자 등으로 만드는 식물성 기름의 경우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0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식물성 기름, 유제품, 육류 가격 지수는 모두 전달보다 올랐습니다. 설탕은 주요 수출국인 인도와 태국의 생산 호조, 브라질의 강우량 개선과 에탄올 가격 하락 등으로 전달보다 3.1% 하락한 112.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이상과 더불어 이상기후 현상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주 역대 최연소 검찰총장이 탄생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3일 트렌턴의 전쟁기념관에서 맷 플래킨 변호사를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35세인 플래킨 총장은 스탠포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0년대 중반부터 머피 주지사의 선거운동 캠프에 참여해 유능한 법률 자문역으로 트렌튼 정가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플래킨 신임 검찰총장은 주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뉴하게 있는 검찰총장실에서 정식 근무하게 됩니다. 플래킨 총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총기 범죄에 총력 대처하고 경찰 등 주 사법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며 주민들과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공해 등 다양한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때 발급받는 비이민 비자의 수수료를 9월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이들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이 비자는 기존 $205에서 $485, 관광비자 B1, B2와 학생비자 FMJ는 $160에서 $245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HLOPQR은 $190에서 $310로 인상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90일 미만 체류 시 적용되는 전자여행허가 이스타의 수수료 인상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비자 수수료로 영사 업무 비용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은 비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자 수수료 인상이 팬데믹으로 줄어든 관광객과 유학생의 수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